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이상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면 당대표 후보들 간의 도 넘은 비방전에 더해서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당 안팎에서 네. 이번 국민의힘 전대를 놓고 이른바 자폭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 이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국민적인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폭전대다 또 여기에 대한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태가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국민적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긍정적 요인도 있고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도히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 하나 떠진다고 물길이 바뀌겠느냐. 네. 이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요동칠 수밖에 없고 물살이 급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봅니다. 즉 물살이 급하게 흘러갈수록 물이 정화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작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정말 여소야대의 현상에서 집권 여당이라 하지만 참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집권 야당으로부터 뭔가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경에 있는 정치적 환경이었습니다. 이걸 타파하고 이걸 이겨내고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기간 동안 어떻게 국정의 성과를 내느냐 여기에 중차된 기류가 있고 거기에 선봉을 쓸 수 있는 박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진통과 과정은 충분히 우리가 겪을 만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정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은 국민은 없고 그 폭력과 그 폭로가 난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삼류 막장국이랄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시던데 그런 것을 보는 듯 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그 당무 개입과 연결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라든지 또는 한동훈 후보의 사천 논란 그리고 불법 그 댓글팀 운영했다는 거에 이어서 오늘은 또 그 나경원 후보가 이제 지금 1심 재판 중이잖아요. 네.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청탁을 했다는 폭로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대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전당대회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러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번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은 공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이나 수사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촉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뭐 외교 안보 이런 국가 비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오늘 아침에도 4차 방송 토론회를 가졌는데 댓글팀 논란 등을 놓고 역시나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신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이런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댓글팀 의혹을 가지고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잔인한 전쟁이 내전이라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이 파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고 국민들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드루킹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댓글팀을 운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의 사실에 대한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이 증명이 될 수가 없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여기에 의혹을 제기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당 후보들은 여기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당대표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실과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됐다 그러면은 당대표 후보로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제기하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무리한 것이라고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타나는 후의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로부터 당원들이 여기에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네.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일단 이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불법 댓글이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아주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아주 반헌법적인 중대한 범죄이죠. 과거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과 기무사의 댓글 조작 사건도 네. 있었고 또 드루킹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자기가 불리한 그 질문을 받으면 늘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동문서답식으로 유체에 따른 합법으로 피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그 양문석 의원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박을 해야 될 것이지 양문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지적은 적과의 주장에 공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세 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이재명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 이런 기존의 민주당 기류와는 다소 전향적인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 대표죠. 네. 이제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그 뭐랄까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비전과 그 메시지, 정책들을 지금 출마 선언문에 담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전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밝히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네.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령이다라고 늘 얘기해 왔고 또 먹산이즘이라는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라든지 금투세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네.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면 보완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재명 전 대표는 그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의 입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은 당내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희 의원께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왜 이런 이슈를 던졌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듣고 보니까 좀 오해스러웠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자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반론을 위한 반론이 아니고 정말 실용주의고 먹살이즘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자체가 정쟁유발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민생법을 올려서 거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 혼란시키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그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법이 아니고 전부 정쟁유발법입니다. 이에 관해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들을 올렸는데 갑자기 실용주의다 그러니까 과연 그거하고 실용주의하고 매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뭐 종부세, 금투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첫 번째로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극단적인 어떤 대립적 관계, 그 비교적 관계를 갖고 있다 봐야 되겠죠. 한쪽은 너무 시끄럽고 한쪽은 또 너무 조용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아버지 이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뭐 탄핵에 대한 론, 이거 외에는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사실 볼 것이 없고요. 우리가 물살을 이야기하는데 물살이 흐르게 되면은 그만큼 그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쉽게 내려가고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고여 있을 때가 중요하죠. 고여 있으면 그만큼 물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 국힘은 물살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물살이 고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대표로서의 거의 1인 당체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컨벤션 효과도 사실상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여론, 비난적 여론도 의식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실용적인 어떤 정부세라든가 검토세들을 부양을 해서 여기에 이미지를 좀 더 희석시켜 나가려는 어떤 그런 전략적 시도 외에는 다른 해석의 방법이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통해서 최고위원, 본경선에 나설 최고위원 8명도 선출을 했습니다. 당대표 경선 못지않게 최고위원 경선도 그야말로 정말 치열한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이번 최고위원 경선이 명심 경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왕을 호위하는 왕의 편을 드는 이른바 왕당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최고위원들이 왕당파들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왕당파들만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그 이상희 의원님이 비판한 거에서 잠깐만 네. 반론을 제기하려면 저희가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 중에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에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한 법안들도 제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헌재에다가 제소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여당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 이제 0.73%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는 표적 수사와 탄압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사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당 차원에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이제 압승을 이끌었고 이재명 전 대표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이 결을 같이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플랜 본부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또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개혁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김병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안보와 국방의 문제를 좀 더 다루고 있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등 각각의 영역에서의 자기들 주장들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왕당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표현들은 그 김두관 후보의 표현은 좀 가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순일주의와 단색주의죠. 민주당은 일당 체제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충 지금 최고위원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나는 이 대표의 수석 대변인이 되겠다, 변호인이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워딩을 스스럼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전당대회에 나는 모습도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선 경쟁에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들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이건 되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고 차라리 좀 우당탕 시끄럽더라도 많은 주권자들, 즉 당원들의 주권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면면을 보면은 민주당은 전혀 그러한 면이 사실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고여 있는 물과 같은 어떤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되면은 과유불급의 현상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이고 지금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당면에 있는 민주당의 속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그런 얘기란 말이죠. 총선 경쟁에 불과하다. 즉 왕당파, 즉 전체주의적 성격이 갖는 당의 색깔을 잡고 가서 이것이 아스팔트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주당에 대한 그 정체성과 그 본질 이것을 얼마나 훼손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위기감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 전당대회 레이스와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부 국회 현안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좀 뜨겁게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가운데 상임위는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 역시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련일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을 내세우면서 법에 규정된 청원대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가 이것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불법 청문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상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글쎄요.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죽어 있는 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셨던 그 국회법을 드러내서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을 그 법적인 타당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문 자체가 이야기가 됐었죠. 네. 충분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국민적 여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그 당시 140만 명인가 아마 청문회 동참했던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었죠. 그냥 뭐 신문에 기사성으로 그치게 됐는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부분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지게 됩니다.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이 법률적 지위를 따지자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청문 자체는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민원성은 어떠냐? 국민적 여론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럼 이 청문회 됐을 때 그 청문회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뭔가 불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청문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청문회에 대한 주체가 청문을 올린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리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편향됐거나 위험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올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을 법률적 지위로 가진 청문회 객관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청문은 청문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입법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고적인 어떤 자료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것을 법적인 제도로 국회의 제도권을 거절해서 탄핵을 위한 동력적 장치로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다수당의 횡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문이 돼서 정말 청문에 대한 탄핵에 대한 동력으로 사용해서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청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국정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그 요건 자체가 이미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에만 이것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해놨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국회라는 제도적 측면에 올리면은 상상하시는 대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여론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명백한 법률이나 헌법의 위반이 없이도 탄핵에 대한 요건에 대한 그 설왕설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정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수당이지만은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오히려 잘못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역풍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청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되고 민심에 대한 여론은 이해되지만 이걸 그대로 가지고 탄핵에 대한 동력으로 쓰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이 자칫하면 헌법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네, 이상희 의원님께서 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자, 김현정 의원님 반론 듣겠습니다. 네,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이 탄핵 취지를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건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탄핵 청원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청문회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헌법상의 탄핵 소추와 국회법상의 그 탄핵 청원제도에 대해서 둘을 서로 혼재시켜가지고 지금 불법 청문회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상의 탄핵 소추 제도는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탄핵 청원에 대해서 그 법사위에서 그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규명해서 그 본회의에 부의할지 불부의할지를 결정하는 그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 청문회라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꾸 탄핵 여론화 말씀하시는데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탄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화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 내용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히자 그것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하자는 것이냐라고 질의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건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탄핵 반대 청원도 지금 그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그 주장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하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간에 서로
그 진실 규명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한테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국회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런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가 방송법 대립에서 물러나서 냉각기를 갖자. 야당은 방송 4법 강행을 중단하고 또 여당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절차를 좀 중단하자. 그리고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 저는 그동안에 이 방송 4법에 대해서 21대 때도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추진을 다시 한 것인데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이상희 의원님께서도 가방이시지만 여야 간에 전혀 이렇게 논의 자체가 열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1대 때 추진했던 그런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발의한 그런 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장이 이 건에 대해서 중재안을 제시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이렇게 숙고할 그 데드라인이나 시간 같은 걸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그런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 결론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방송 4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들고 다니는 안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배 구조가 잘못됐으니까 이러이러한 구조로 바꿔가자.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가자라고 해서 발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제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법 자체가 절대 악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은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 잘못됐다. 그런데 이 법은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법을 발의해서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이 바꾸자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배구조가 잘못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배구조에 대한 대표성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장악하는 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갑자기 드러낸 것은 지금 그러한 어떤 법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내라. 대안을 끄집어내라 그러는데 대안을 끝내는 즉시 지금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법은 정통성,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안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잘못된 안이 어느 안이 좋으냐, 어느 안이 좋으냐 둘 중에 안을 택하라는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상태에서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한 이 논의를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 자체가 방통위가 업무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행정부는 멈출 수가 없죠. 빨리 여기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해야 되고 빨리 여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지금 멈춰놓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반론드리면 이 방통위가 MB 정부 때 신설됐잖아요. 이 방통위가 설립 목적은 방송의 자유라든지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그렇게 방통위가 기능했느냐에 대해서는 여야공이 그동안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판을 해왔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입맞는 인사들로 인해서 그 CEO들 임명해왔던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여야공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영방송에 대한 이 사회의 지배구조를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자라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잘못했는데 지금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런 논란보다는 앞으로를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여야 간에 만들어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김 것이죠. 의원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